어떤 방송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출 대신 갚는 거 징역서 낼 필요 없어요. 방송사에서 말하는 전략은 아들을 체납자로 만들어 버리는 전략입니다. 안녕하세요. 텍스홍 홍수호 쌤사입니다. 자녀한테 뭔가를 주면 증여세를 내야 되죠. 그런데 이거는 부자들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증여세를 한번 내보고 싶은데 그럴 리 전혀 없네요. 그런데 부자들의 세계가 아니더라도 증여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이 자녀의 대출을 대신 갚는 상황인데요. 사실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상황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확딱지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세무서까지 와서 갑자기 세금을 내라고 하면 너무 화가 나겠죠. 구세청은 왜 이런 것까지 증여세에 거두려고 하는지 한번 자료를 보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즉 부모님이 아들의 대출을 대신 갚으면 아들이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출 갚느냐고 힘들어서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들 보고 세금을 내라 한다? 이게 과연 말이 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방송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출 대신 갚는 거 징역서 낼 필요 없어요. 어떠세요? 이거 솔깃하지 않나요? 방송사의 말을 빌리면 아들의 대출을 대신 갚는 거는 징여가 맞긴 한데 연대 납세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대 납세 의무가 뭐냐면 아까 증여세는 아들이 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러면 부모님이 대신 내게 하는 게 연대 납세 의무입니다. 그런데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거는 연대 납세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아들이 증여세를 안 내도 부모님한테까지 이 증여세가 전가가 안 되는 거죠. 이런 논리로 일부 방송사에서는 그냥 아들이 어차피 대출 있는 김에 세금까지 시원하게 체납하자 뭐 이러다가 나중에 개인 회생하면 되겠지, 이거를 뭔가 엄청난 전략인 것처럼 말을 한 거죠. 그러자 국세청에서는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자녀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은행에 대출을 대신 상환합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이 거래를 이렇게 재구성합니다. 자녀가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명의만 자녀일 뿐 실질적으로는 부모가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대출금을 자녀한테 현금 증여를 하는 것처럼 보는 거죠. 즉 대출을 대신 갚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대출을 받아서 자녀한테 현금 증여를 하는 거래로 재구성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을 갚아주는 증여가 아니라 현금을 주는 증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현금 증여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못 갚아도 부모님한테 대신 갚아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법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해서 어떤 이상한 거래가 있으면 거래의 실질에 맞게 재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거나 대출을 받아서 현금을 주는 거랑 이게 뭔 차이가 있나 싶은데 이 연대 납세 의무 하나 차이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이렇게 거래를 재구성해서 어떻게든 증여세를 뜯어내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사에서 말하는 전략은 아들을 체납자로 만들어 버리는 전략입니다. 어차피 아들이 대출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될 것 같으면 그냥 세금도 시원하게 내지 말자, 그냥 체납해서 나중에 개인 회생으로 정리하든 어떻게든 해보자, 이런 전략인데 세무서에서는 이런 의도적인 체납을 굉장히 혐오합니다. 이 의도적인 체납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논리를 짠 것 같아요. 오늘은 부모님이 자녀 대신 대출을 상환할 때 벌어질 수 있는 증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연대납세 의무라든지 체납이라든지 이렇게 좀 무서운 단어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녀분들의 대출을 대신 갚아주실 때 그 금액이 크다면 대출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증여세가 갑자기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미리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